창의 진로 탐험.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전남대 동물병원 김하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김하정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네요. 우리 전남대 동물병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호남 최대의 국립대학 동물병원으로서는 유일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 지역, 전남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 다 아우러서 대학 동물병원으로서는 저희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이 유일하고, 규모도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5층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대 동물병원이 우리 지역의 유일한 동물병원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고 또 그 역할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수의과 대학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수의과 대학이 이제 국립대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전남대에서는 저희 수의과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 10개의 수의과 대학에 동물병원이 함께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건국대학교가 사립이고요. 나머지는 다 국립대학교 9개의 이제 소속으로 동물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동네 곳곳에 동물병원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과 대학교에 있는 동물병원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역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대학 동물병원이고요. 이제 1차 진료라고 해서 이제 어디가 강아지나 이제 우리 반려동물이 아플 때 1차적으로 지역 동물병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약간 중증 환자,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특수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환자들을 지역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리퍼를 해주시는, 저희는 2차, 3차 동물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기타 지역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보다는 좀 노령성 또는 되게 중증의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사에 대한 관심 이런 게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컸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여유와 함께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이게 가족으로서 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원래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수의사였고요. 이게 막연하게 동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사실은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번 수의사가 돼봐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를 만약에 100점 만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 80% 정도는 80점? 80점,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아주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괴로운 순간이 매일매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떠날 것 같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 강아지인데요. 강아지를 반려견, 고양이를 반려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전에 비해서 고양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한 20%, 30%까지는 아직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선진국일수록 고양이 환자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광주 전남의 환자들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동물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는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에서는 내과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의과대학 내에서도 이제 수의내과학, 그리고 피부학,
예,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과 임상 진료를 병행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과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피부 아토픽으로 한다? 예, 예, 예. 저는 조금 신기합니다. 또 피부과가 따로 있지 않나요? 예, 예. 수의학은요, 사실 많이 발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분야가 막 이렇게 딱 아주 세분화돼서 막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아직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과 영역에서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는 경향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피부만 따로 전공해서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예, 저는 내과를 전공을 한 수의사긴 하지만 내과 박사기도 하지만 예, 박사 논문 자체를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전공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문의도, 예, 저는 지금 수의 내과학 전문의, 그리고 피부학, 수의 피부학 전문의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의대와 현재의 수의대가 그래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수의과 대학이 있었지만 사실은 수의학과라는 그 작은 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축산대학교, 농과대학 축산대학에서 예, 아마 같이 부속으로 있었던 하나의 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남대학교도 그랬을 거고, 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분리가 돼서 수의과 대학으로 명명을 하고 또 예전에는 4년제 대학이었거든요. 저희 대학이. 근데 이제 예과 2년이 들어가서 6년제로 바뀐 것이 사실 최근이에요. 저희 한 98년도부터 6년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로 따로 분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포션이 바뀌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반려동물 임상 영역이 조금씩은 더 이제 좀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최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어떤 보람도 느끼시고 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저희 병원은 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와중에 그래도 대학 동물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떤 진단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만큼 힘든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기 환자들, 중증 환자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지쳐 있는 분이다 보니까 오셔서 제 앞에서 많이 우시거든요. 그래서 제 직업이 수의사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함께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귀 기울여 줘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힘들게 이 아이들을 치료했던 그런 것들을 막 호소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좀 보람이 되고 제가 좀 기뻤었던 거는 최근에 지역동물병원에서 너무너무 중증 환자로 이제 생명이 이제 위태롭다,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말티즈 굉장히 조그만 아이였는데 보호자분이 굉장히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제 조금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얼굴 그냥 편하게 보는 게 목적이다라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가 보호자분 설득시켜서 집중치료에서 그때가 이제 주말을 꼈었는데요. 우리 선생들하고 거의 밤새 주말을 껴서 진료를 해서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지금 굉장히 뭐 걷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보호자분에게 다시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좋은 결과가 났을 때 너무너무 저도 행복했고요. 그거에 이제 반해서 조금 지금도 기억에 남는 좀 약간 슬픈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슬프고 지금도 생각해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썼어야 됐나 막 이럴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귀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데요. 마취에 대한 것이 이 아이에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치료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 세상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굉장히 보호자분도 굉장히 슬퍼하셨고 저 또한 한 달 이상을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수의사들뿐 아니라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완치율, 네. 그다음에 또 그렇지 못한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되나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시긴 하는데요. 예. 뭐 좀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병원, 저희 팀, 예,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 해결이 거의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그 의학적인 용어로 클리니컬 아웃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의 진료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진료에 대한 결과는 뭐 거의 95% 이상 아주 보호자분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검사가 필요하고 보호자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많은 진단 장비와 많은 검사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만큼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건데요. 90%가 넘는다는 것은 좀 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치료 반응이 또 뭐 물론 뭐 다양한데요. 난치라고, 그러니까 죽진 않지만 난치 질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병 같은 게 그러거든요. 저희 병원의 피부병 비율, 환자 비율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피부에 대해서 조금 특화된, 예, 제가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피부 환자 같은 경우는 생명이랑 관련이 없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상태가 계속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도 예, 저희 병원에 와서 굉장히 상당히 예, 좋은 치료 결과로 예, 굉장히 호전된 상태로 예, 꾸준하게 예, 치료를 받고 또 저희 환자들 중에서 이제 좋아졌다 하면 이제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지역병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뭐 수의대 지나가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쟁률도 아주 높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당연히 성적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뭐 또 준비할 그럴 게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수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된다. 뭐 그런 학생들이 많겠지만 조금 더 나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좀 검증을 해보고 싶다. 수의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직업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뭐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강주교육청의 강주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직업 탐방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신청을 해서 한번 지역동물병원이라든지 저희 병원도 예, 신청을 해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동물을 다루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동물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우리 학부 강의 들어가서 우리 수의과대학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저에게 대학원 와서 이제 지금 수련의 과정에 있는 선생들, 대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데,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일 수 있거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물을 봤을 때 내 스스로가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진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의 철학은 일단 철저하게 진심, 예,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진심이 통하려면 또 서포트 돼야 되는 것이 지식이겠죠.
교육자로서는 좀 약간 학생들에게 철저한 편입니다. 우리 학부생들도 뭐 물론 그렇지만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그 환자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저랑 치료 계획을 논의할 때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최신 자료를 찾아서 와서 저하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게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 철학이기도 하고요. 알아야 치료한다. 학생들이 졸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상당하죠.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졸업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수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수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진로에 따라서 우리처럼 임상대학원에 와서 어떤 수련이 전문의 과정을 겪거나 아니면 그 이후 그냥 바로 지역동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해서 지역병원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여러 분야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뭐 공무원으로 가기도 하고 연구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4학년 수의사가 된 이후에 본인들의 그 희망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고시 합격률, 그다음에 졸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뭐 제가 임용된 이후에 졸업을 못한 학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전남대 학생들은 정말요? 졸업을 못하지는 않고요. 그 대신 국가고시의 그 압박이 좀 있죠. 국가고시가 거의 100%인데 그래도 뭐 97, 8% 이상은 저희 전남대학교에서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이요 한 8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합격률이. 전남대학교 합격률이 높은 편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수의사들이 굉장히 모자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의사들을 좀 배출해 주기를 원하는 국가 방침도 있고 해서 합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많이 모자르다고 하네요. 좀 뜻밖이네요. 저는 동물병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수가 많은 만큼 거기에 고용돼야 되는 이제 임상 수의사들도 많은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의 지금 전체적으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중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수의사들의 수가 또 부족한 것이고 뭐 그래서 다들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학생, 재학생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과 4학년 박채연입니다. 박채연 학생,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수의학과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유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생각하고 좀 다르던가요? 저는 정말 동물을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확실히 이제 길에 지나가는 뭐 고양이만 봐도 같이 한참을 놀아주고 가기도 하고 이제 길에서 이제 산책시키는 반려견이 참 많은데 이제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점 외에도 이제 뭐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친구들이나 뭐 친구들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해오세요.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겠어요. 아무래도 키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주변에.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할 것이 졸업 후 진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가 기억이 나는데 수의사, 수의약사, 그 다음에 식약처 같은 공무원. 네. 근데 사실 그것 말고도 반려견만 해도 사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좀 그거 이외에 다른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데 우선 요즘은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모바일 어플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출시해서 이제 다가가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동물들도 요즘 질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수의사 면허를 딴 이제 수의 전문 변호사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동물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동물들의 이제 삶이나 권리들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곳에, 그런 센터에 이제 센터장으로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세계동물보건기구 이런 곳에도 대표로 있으시기도 합니다. 대학 생활은 절반이 이 방학인데 네. 그럼 방학 동안에는 주로 뭐 어떻게 지내나요? 공부가 많나요? 이제 방학 때는 실습의 연장선상으로 실제로 이제 이런 대학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우리 이 대학 동물병원을 나가면 곳곳에 로컬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병원에도 직접 가서 거기서도 실습을 해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소나 돼지 이런 축산업 쪽으로 그런 농가에 가서 거기서도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이런 곳에도 전부 수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고, 네. 이런 곳들이 다 이제 동물 치료와 관련된 임상 분야면 이제 치료를 하지 않는 비임상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뭐 동물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센터나 회사나 네, 뭐 그런 아니면 뭐 검역본부 이런 데서도 이제 학생들의 실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자기한테 안 맞는 거는 이제 이 길로는 안 가야겠다 이렇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수의대 학생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동물병원 말고 네. 아쿠아리움을 말해서 놀랐는데 네. 아쿠아리움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여수? 네, 여수도 그렇고 그런 데도 다 수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해양동물도 아프면 이제 질병을 진단하고 뭐 걔네도 이제 약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의사가 다 있습니다. 상당히 폭이 넓네요. 네. 수의대를 꿈꾸거나 또 수의대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 조언해 준달까? 지금 학생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수의사가 갖춰야 될 자질 같은 거에는 이제 보호자와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진료 같은 걸 할 때 그런 섬세함과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제 네, 이과에 진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 개인적인 희망, 소망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육신과학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보고 싶고, 뭐 환자들의 진료 현장에서 사실 뒹굴고 싶은 제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아주 능숙한 수의사를 길러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물들을 매일 볼 수 있어서 행복에 가신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예, 예, 오늘 참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없는 동물 한 마리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를 살리는 일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적성이구나, 천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창의적인 진로 탐험을 통해 희망을 얘기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